TV조선입니다. 수십 배 차이 집회 규모 논란, 주최 측 545만, 그리고 경찰은 14만. 야, 전광훈 쪽에서 우리 545만 왔다. 야,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광화문에 모일 수 있나? 야, 이러고 있어. 500만 넘게 왔다고 하고 있고 경찰에서는 6만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TV조선까지도 이건 심하다라고 까고 있습니다. TV조선마저도. 자, 그리고 이제 중앙 데일리한 한국경제 헤드라인을 좀 갖고 왔는데, 보수 집회가 여의도와 광화문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 3.1절 기념과 동시에 해서 이제 민주당과 야당이 합쳐서 안국역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집회만큼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다.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여요. 많이 모였지만 중앙일보는 이재명 동원령에도 반탄의 6분의 1, 6분의 1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탓 동력 떨어져. 데일리안,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 기세 꺾였나 이재명 동료에도 참여 인원 크게 줄어. 한국경제, 이재명 동료에도 윤 탄핵 찬성 집회 인원 확 줄었다. 자, 이러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많이 없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식으로 몰고 가는 헤드라인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이재명 약발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잘 알죠.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화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지금 일상에 돌아가서 그냥 예의주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될 타이밍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계엄 그 당일날 그 많은 사람들이 12월 3일 밤에 국회 앞으로 뛰어나가고 탄핵 찬성할 때 그 국회 앞에 가득 메웠던 인원들, 와, 그 진짜 장관이었는데 필요할 때 나가지 지금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내가 지금 나가야 되나? 일상으로 좀 돌아간 거죠, 많은 시민들은. 근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이잖아.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된다. 절박한 건 이 찍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더 많이 모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으면서 탄핵 찬성 동원력이 떨어졌다. 이재명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왔다. 이재명 약발이 떨어졌다. 이재명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인다. 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고 있는 겁니다. 안쓰러워요. 한겨레가 큰 취재를 했어. 3만 원 탄핵 반대 버스 타보니 60만 원 건강식품 판매에 아멘. 야, 요거 기사 재밌습니다. 젊은 사람 오니까 예쁘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 공부 많이 해야 돼. 한겨레 기자들이 3.1절에 전광훈 쪽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 쪽으로 가는 버스를 각각 탔습니다. 3월 1일 새벽 6시 40분 호남의 한 지역 주차장에 전세버스 4대가 나란히 섰다. 대국본 회원, 여기는 전광훈 파입니다. 대국본 회원들이 마련한 버스들이었는데 이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상경하고 있다고 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회원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듯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교회가 진짜 큰일입니다. 버스에 오른 참가자들의 나이는 40대 후반부터 70대까지였고 대체로 60대 이상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애국 우파라고 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오전 9시에 충청의 한 지역에서의 풍경도 비슷했는데 버스 탑승자들은 해당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각 버스마다 있던 인솔자는 대부분 해당 지역 목사와 교회 권사로 구성됐다. 기자가 탄 버스의 탑승객 중 최소 17명이 해당 지역 교회로 파악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여 염원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의 기도로 출발을 알렸다. 버스에서 이거 세이브 코리아에 탄 기자가 사진을 찍은 거죠. 줄타내기 국회 권한, 계엄은 대통령 권한. 참가비는 3만 원. 충청버스에서는 빵과 김밥이, 호남버스에선 밥과 김치, 콩나물 무침이 전부인 소박한 도시락이 제공됐다. 야, 이거 누가 해먹었어? 소박한 도시락이 왜 누군가 해먹은 것 같은데? 자, 이런 데서 돈이 빠질 수가 없어요. 3만 원 참가비를 내고 소박한 도시락 제공. 버스 앞 LED 전광판에 광주 9호, 익산 5호 등 출발 지역 이름과 함께 대국본, 세이브 코리아 등이 표시됐다.
충청 지역 출발지에서는 한두 대였는데 안성 휴게소에선 100여 대로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크게 불어났다. 어마어마하게 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화문행 호남버스 안 전광훈파죠.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다. 기력회복에 좋다고 말하는 이 식품은 5개월치가 60만 원. 버스 탑승자들은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닌 듯 무심했고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는 이도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 버스를 대거나 아니면은 점심을 제공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권을 얻어가는 이런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 인솔자는 기자에게 청년이 와서 너무 대견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모두 좌파들이 독재자로 만들었지 진정으로 우리나라를 살린 분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다음으로 제일 훌륭한 대통령이다. 우파 유튜브 보고 공부 많이 해야 한다. 인솔자의 기도 뒤로 아멘이라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의도로 향하는 세이브 코리아 쪽 충청버스 안에선 탄핵 심판 기각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간이 특강도 열렸다. 오늘 싸워야 하니까 밥을 많이 먹고 왔다. 국민 절반이 빨갱이가 됐다. 수박은 빨간 부분이 영양가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대국본 정광훈파 우리가 그렇고 세이브 코리아 쪽은 이념이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만 우리가 조금 봐주는 거야.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인솔자의 말이다. 세이브 코리아는 빨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광화문행 전광훈 쪽 버스를 탄 한 참가자가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 이 버스를 탔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다른 회원이 거기를 왜 가느냐 핀잔을 줬다. 전광훈과 입장이 다른 단체나 개인은 2단 공산당 빨갱이라는 취지다. 소년보는 2단 보수언론 중앙일보 동아일보 좌파 JTBC는 중국 공산당 지지 언론으로 표현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좌파가 돼버렸어. 이 환장하는 유니버스 이거 어떡할 거야. 조선일보도 지금 안 봅니다. 이 사람들. 조선일보도 좌파한테 접수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어이구 정말 어지럽죠. 한 참가자는 문재인 때 나라가 공산화 됐는데 이재명행의 나라를 또 바치려고 하니 문재인 때 도대체 얼만큼 공산화가 된 거야 도대체가. 어디가 공산화가 된 거야. 말 좀 해줘봐. 어디가 공산화가 됐냐고. 진짜 돌아버리겠다. 아니 코로나에서 죽을 위해 놓인 노인네들 다 살려놨더니만 공산화 됐다고. 그때 코로나 때 검사 공짜로 해줘. 치료 공짜로 해줘. 아이고 다 해주고 목숨 살려놨더니만 문재인이 공산화 시켰다. 어디가 공산화 됐어요 물어보면 말할 수가 있나. 선관위 얘기하겠다. 선관위. 탄핵 집회 현장이 가까워지자 버스에 타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은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한 사람이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라는 찬송가를 작게 읊조린 것을 시작으로 갈수록 합창으로 번져나갔다. 노래 중간에 아멘,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등을 외치기도 했다.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막말이 난무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차례로 거론하며 밟아 밟아라고 했다. 배신자는 밟아야 제맛이라는 문구도 보였다. 목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두 집회 최대 12만 명, 광화문은 6만 5천, 여의도는 5만 5천, 주최 쪽은 광화문 500만, 여의도 30만. 기갓길 버스 안에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우파 유튜버들의 목소리가 돌림노래처럼 버스 안에 메아리 쳤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버스 안에 딱 타니까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들이 버스 안에 한 명씩 딱 타요. 지역 목사들이. 그리고 예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 공산당 빨갱이 민주당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복 입은 사람이 쓱 나오더니만 건강보조식품 기력회복에 기가 막힙니다. 이거 5개월에 60만 원.
싹 돌아. 몇 명이 사. 얼마나 많이 남겠어? 몇만 원짜리 그냥 60만 원에 그냥 때려줘. 소박한 도시락 딱 제공하죠. 분명히 그거보다 더 좋은 도시락을 낼 거라고 계약했지만 콩나물 이런 것들, 나물 무침만 있는 소박한 도시락을 제공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영석 목사,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야, 이 개새끼들아 당장 멈춰라. 너희가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면 문영배 이 개새끼야 넌 나한테 죽어. 목사입니다. 와,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개신교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넌 나한테 죽어. 그냥 죽인대 목사가. 조우행 목사. 그런데 이미선한테 땡땡땡이래. 이미선이 여자 아니야? 여자한테 뭐라고 해야 돼? 시작 땡땡땡. 동성애를 하나? 왜 그러는 거야? 뭐 이러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고개를 들질 못해요. 지금 시사건건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고개를 들질 못해. 그런데 이 교회라는, 특히나 개신교는요, 전강훈이나 뭐 지금 이런 데 발언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지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사 자격을 뺏어도 자기가 교단을 등록하면 그만입니다. 끝이에요. 내가 목사다. 나는 내가 교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런 목사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걸 막을 방법이 개신교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들질 못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수많은 교인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질 못해.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나가는 권사님, 장로님들 많아.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꺼내지도 못해. 평상시에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런 분인데 그냥 단톡방에 가짜뉴스 계속 퍼다 날라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를 못해.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개신교의 상황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 되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는 가는데 교회에서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너무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답이 없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갑니다. 근데 어딜 가냐? 전광훈 쪽이 아니라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목사 쪽으로 왕창 갔습니다. 야, 이거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전광훈 쪽은 약간 손절하는 분위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서부지법 폭도, 이 폭동 때문에 전광훈 수사받고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랑은 손을 좀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광훈 쪽이 동원력이 더 세요. 더 과격합니다. 소년보다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과격하죠. 여기들이 국힘 지도부 얘네들 싹 다 빨갱이나 친중 세력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고 개판 나는 거예요.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추경호. 윤상현이 여기 온 게 저는 상징적이다라고 봅니다. 윤상현이 전광훈한테 허리를 몇 번을 조아리면서 예배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뭐 하고 얼마나 알랑방구를 꼈습니까? 그런데 거길 안 가고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쪽으로 지금 우르르 갔어요. 김기현이 또 뭐라 그랬냐?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 나경원, 윤석열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다. 대한민국은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다라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가 도대체 누굴까? 이런 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저는 이건 한동훈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지금 너무 꺼림직하거든요. 나경원 입장에서는. 봐달라고 했단 말이야. 기소하지 말아달라. 이거 처리 좀 해달라. 불기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나만 해달라고 했습니까? 네. 나만 해달라고 했다고요? 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 나경원은.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해야 된다. 이 발언이 좀 이상했거든. 한동훈이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는구나. 자, 윤상현은
윤석열이 자유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장동혁, 한동훈의 오른팔, 한동훈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장동혁은 완전히 지금 돌아서가지고 헌재는 온갖 절차를 무시하다 이제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답은 탄핵 기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애들이 전광훈 쪽에 한 명도 안 가고 세이브 코리아 소년보 쪽으로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3.1절에 전광훈 쪽은 내각제 세력을 박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나 했는데 지금 저쪽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는 권성동도 중국인이 되었다. 점점 극우들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고 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극우폭도 내란 옹호 세력들에 의하여 내각제를 주장하는 권성동은 중국의 개일까요? 아닐까요? 중국의 개가 맞다. 99%. 갑자기 권성동이 중국의 개가 돼버렸네? 왜 그랬냐면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권성동. 내각제를 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 이거 내각제 세력 아니냐. 이러면서 중국의 개다. 권성동은. 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우파 유튜버들도 내각제 세력 권성동 전광훈에 먹혔다. 자, 갑자기 권성동과 전광훈까지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이 찍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재명 구속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윤통을 담그려 하는 권성동과 전광훈에 대한 비판은 없다. 오히려 그 배반자들을 감싸고 있다. 그저 국힘당이라서, 그저 기독교라서 그들은 비판 없이 윤통을 실질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내각제 세력을 옹호하면서 말로만 윤통 수호를 외친다. 전광훈까지도 적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 때문에 저쪽 세력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반대만 같지 사실은 경쟁 관계야. 그러니까 권성동이나 권영세가 세이브 코리아든 어디든 안 나온다는 거죠. 김기현은 나오고 나경원, 윤상현 나오는데 실질적인 당 지도부 권영세하고 권성동은 왜 안 나오냐. 이번 3.1절 집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 거다. 왜냐? 저쪽에 탄핵 찬성 집회는 야당들 다 나왔는데 이재명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 권성동, 권영세가 안 나왔다. 우리가 진 거다. 권성동, 권영세 저놈들이 친중이다. 친이재명이다. 같은 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하고 이재명하고 엄청 친한 사이다. 이재명이 같이 한 방을 쓰던 선배님이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다. 권성동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고 같은 학교를 나오고 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권성동이 사실은 이재명이랑 같은 편이다라는 논리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편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하고 한동훈이 같은 편이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각하와 국민의힘은 같은 편이 아니다. 기득권의 힘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한동훈 비판글을 국민의힘당 갤러리에 쓰니까 바로 차단하더라. 사유는 분탕글이라고. 국민의힘당은 배신 배반 정당이다. 보수 세력 특히 애국 시민들은 인자 국민의힘당과 헤어질 결심을 해라. 다음 대선이나 총선 전에 신당 창당해가지고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 후보를 독자적으로 배출하는 걸로 해야 한다. K기득권 카르텔 이재명, 권영세, 권성동, 한동훈 아웃. 이게 지금 이런 논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동훈 장인 진영구 과거 중국 정부와 밀접했던 정황 포착 이러면서 한동훈이 중국 쪽의 간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고요.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동조하면 보수 미래에 없을 것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제 우리 편 아니다. 중국 쪽이다. 중국이 부정선거를 만든 애들이잖아. 한동훈 장인이 친중인 거 봤지? 중국 정부랑 손잡고 뭐가 이랬던 거 내가 보여줬지? 근데 한동훈이 뭐라 그래? 부정선거 음모론이라고 하지. 거 봐봐. 한동훈도 짱깨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논리가 그냥 비약이 뻥뻥뻥 뛰는데 맞네 맞아. 맞네 아멘 아멘.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킨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애들 태극기가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 이러고 있고요.
어르신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2030 저희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걸 들고 있는 사람들이 2030이 아니야 이씨. 오마이 포토 2030은 어디에? 이 1920년대 30년대생이야? 뭐야 도대체. 이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제가 이철규 아들 요 사건 영상으로 해서 편집해서 7분 30초짜리로 올렸어요. 댓글에 낯선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한동훈만이 명태균과 내란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검찰이 이철규를 지금 치는 건 한동훈을 키워주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 한동훈은 내란과 명태균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이다, 이 대목이 뭔가 꽂혔나 봐. 한동훈밖에 없다 이러면서 한동훈 지지자들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막 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아저씨들, 아줌마 아저씨들, 할매 할배들, 주소 잘못 찍었어. 나 한동훈을 지지하는 영상이 아니야. 댓글에 한동훈만이 미래다 막 이러면서 역시 한동훈이지 뭐 이러는 거야. 댓글에 막 달려. 나 그런 채널 아니야. 잘못 왔어. 정신 차려. 깜짝 놀랐네. 자, 어질어질합니다. 진짜 어질어질해요. 권성동이 이재명이랑 같은 편이야.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은 방 쓰고 완전 친해. 중국이야 권성동도. 중국 내각제 세력이야. 이러고 있고, 전광훈도 내각제 세력이야. 전광훈 안 돼. 와, 자기들끼리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한동훈이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분명히. 언제 오냐? 한동훈은 지금 나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 극우 세력들 집회에는 한동훈이 설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을 지지했고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위헌이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저 극우 세력들 집회에 한동훈이 가잖아요. 맞아 죽어요. 그러면 언제 한동훈이 뜨느냐? 이철구 일단 날렸죠. 윤상현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추경호라든지 이런 친윤들을 하나씩 날리기 시작하면 한동훈이 대안으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펌프질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지지자들이 또 거리에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들,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힘이 빠졌네, 이거 윤석열 계속 빠는 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간보던 보수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으로 갈아타는 인간들 나오기 시작하고 한동훈을 밀어야 한다라는 집회도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광훈과 소년보 쪽도 서로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서로 이단, 서로 공산당, 서로 중국파,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 한동훈 쪽은 어떻게 되겠어? 쟤네들은 극우다. 쟤네들하고 각을 세우지 않으면 선거 무조건 진다. 윤석열은 내란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 다른 세력이 집회를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명태균 게이트로 하나씩 국힘 친윤들이 날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습이 안 돼요. 분명히 이재명과 싸우기 위해선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싸워도 못 이기는데 힘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돈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은 내 돈이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찍들의 유니버스, 대환장 유니버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권성동까지도 친중이고 권성동이 이재명하고 같은 편이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습할 수 없다. 왜 수습할 수 없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쪽은 이제 이재명하고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눈앞에 돈을 챙기기 위해선 우리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그림. 대환장 파티 예정돼 있습니다.